예, 해가 갈수록 지하철 적자가 쌓이면서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비용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근희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참 물가 때문에 참 요즘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난방비도 급등을 했는데 또 여기에다 대중교통 요금까지 오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적자 누적의 원인으로 65세 이상의 무임승차가 지목이 되면서 이야기들이 쏟아지는데 구체적으로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로 추산되고 있을까요? 이인철 소장님. 네, 아마 그 서울시가 지금 적자 누적을 이유로 4월부터 이제 이 요금 인상을 지하철 요금과 시내버스 요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은 인상폭을 좀 크게 갖고 가는 것 같아요. 예. 두 가지 안이 올라가 있는데 하나는 300원 인상하는 안, 예. 두 번째 안은 400원 인상하는 안입니다. 둘 다 부담은 되겠네요, 시민들에게. 400원이면 좀 크죠. 왜냐하면 현재 지하철을 타시는 분들 신용카드일 경우에는 기본 요금이 1,250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400원을 더하게 되면 1,650원이고요. 이건 카드 기준이고 이걸 현금으로 내시는 분 거기다 100원을 더 얹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인상분이 30%가 넘어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 도대체 서울시의 지하철의 적자가 어느 정도이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물론 이제 코로나19 전후로 해서 적자폭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자료를 좀 보게 되면 연평균 지하철로만 9,200억 원대 적자를 봤어요. 네.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이 확산이 되면서 사실은 2019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5천억 원대 적자였다면 코로나19 이후였던 2020년부터는 1조 원대가 넘어섰고요. 지난해에는 추산으로 1조 2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물가, 인건비, 에너지 비용, 물류 비용 다 올랐고요.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만 특히 이제 198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무임승차를 허용한 게 서울시의 경우는 적자의 한 요인이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럼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2021년 기준 한 3천억 원 내외. 그러니까 30% 정도 적자의 30%가 이제 무임승차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제도를 이제 이 보편적 복지로 도입한 게 1984년이라면 당시에 만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전 국민의 10명 가운데 6명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미 18%. 예. 그리고 2025년이면 20%예요. 5명 가운데 1명이 지하철을 이제 무료로 탈 수 있는 시기가 오다 보니 이걸 구조개혁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겠네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을 이제 운행하고 있는 대도시가 6군데 정도 돼요. 서울 이외에도 지방과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 이제 사실은 그동안은 서울시 자체도 중앙정부와 조금 의견 조율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버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존속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보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 중앙정부가 선을 그으면서 일단 서울시의 경우에는 2개의 안이 지금 공청회에 올라가 있는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정부의 지원을 촉구를 하면서 이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상향할 것을 논의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65세가 기준인데 이제 65세를 이제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뭐 젊다 이게 법적으로 규정된 65세 기준을 좀 다시 좀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은퇴나 연금 개시 같은 법정 노인의 기준을 좀 다시 한번 정의를 해야 될까요, 교수님? 예, 조금 전에 이인철 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령자 비중이 급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들의 평균 건강 수준이 높아져서 네. 이제 60대를 노인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의가 있죠. 저도 60대이지만 저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적은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는 그 정년 제도가 다른 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일찍 사회에서 이제 은퇴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한 직장도 있지만 선진국의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70년대에 정년이 없어졌고요. 영국, 일본 다 70세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건강과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일찍 은퇴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이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서 함께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대한노인회에서도요,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노인 빈곤 문제를 가속화하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좀 했습니다. 노인 복지 문제도 해결을 못하면서 뭐 이제 와서 차비까지 내라라는 게 이제 너무 야박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984년부터 무임승차 제도가 있었는데 뭐 경영 합리화는 스스로 해야지 노인 때문에 적자가 난다는 게 맞느냐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소장님?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지적이고요. 조금 과장된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 복지로 갈 거냐, 선택적 복지로 갈 거냐의 이 중간 지점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교통비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연금, 기초연금, 다른 복지도 비슷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기준 최악입니다. 한 40%예요. 2021년 기준 40%. 노인 빈곤율은 어떻게 따지느냐? 중위소득의 개념이 도입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소득 1등부터 꼴등까지 일렬로 세워서 정확하게 그 중간 지점이 있는 걸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평균 소득이 한 1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 중위소득은 50만 원이에요. 근데 그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를 보는 가구를 우리는 빈곤율이라고 하거든요. 상대적 빈곤율. 그러면 100만 원의 4분의 1이라면 50만 원의 절반, 25만 원을 버는 이 가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네. 노인 65세 인구 가운데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부분에 대한 이제 이 보충, 굉장히 이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이제 지원은 더 늘어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좀 뺏어 버린다면 문제가 되지 않냐라는 지적은 맞지만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자가 비율은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네. 2021년 기준 75%예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분들 가운데 4명 가운데 3명은 자기 명의의 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최태원 회장도 61년생이에요. 앞으로 4년 있으면은 공짜로 지하철을 탈 수 있거든요. 이게 말이 되느냐. 판자촌에 거주하시는 분과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나이만 일정 연령이 되면 자동으로 무임승차되는 게 맞느냐라는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저취약계층,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박탈감을 느끼겠죠. 똑같은 복지 혜택을 받는다면. 자, 그러다 보니 지금은 이제 기초연금의 경우에도 소득 하위 70%까지 주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자기 주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월 평균 300만 원이 넘는 소득을 받고 있는 분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보편적 보편적 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리고 인구의 빠른 저출산 고령화를 이제 감안하지 않고 너무 급조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합의를 하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복지는 한 번 준 복지는 상당히 없애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이번 게 이제 단지 이제 이런 무임승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 복지 연령의 상향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빈곤율도 따져보고 노인 자살률도 따져보고 노인의 취약계층도 따져보면서 선택적 복지로 가야만 하는 그 이유를 던져주는 그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연령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어떤 개개인의 사정에 맞는 좀 차별적인 복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서울시의 국비 지원 촉구에 대해서 기재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적자 배분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밝혔지만 기재부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도 맞지가 않고 지원 근거도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지자체의 책임이지만 정부의 책임은 과연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문제도 이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이제 지하철을 건설할 때 당초에 이제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과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의 이제 자체 예산의 비율이 3대 7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은 30%고 서울시의 자체 예산은 70%를 들여서 건설을 했습니다. 근데 선진국의 경우는 대부분이 거꾸로입니다. 중앙 정부 80%, 그다음에 도시 정부 20%예요. 네. 그래서 이제 출발 당시부터도 이제 많은 서울시가 빚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이자 비용도 아마 상당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 수지로
적자를 보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네. 지하철 같은 경우는 워낙 운영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흑자를 보는 전철은 도쿄 메트로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선진국의 모든 도시의 전철 지하철은 적자입니다. 그래서 그 적자를 결국은 어떻게 보전하냐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죠.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 뉴욕시 같은 경우도 뉴욕 트랜스포테이션 오소리티라고 이제 우리 지하철 공사 같은 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승객이 급감해서 적자가 급증했기 때문에 연방 하원에서 그러니까 2000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엄청나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되던 그런 때인데 12월에 법을 제정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구호 세출법. 그래서 뉴욕 그 메트로 교통국에 교통공사에 41억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21년에 34억 달러 쓰고 7억 달러는 그 다음에 해라. 그 다음에 3월에 그래도 해결이 안 돼서 2021년 3월에 또 보조 계획 법안을 미국 하원에서 통과시켰어요. 네. 그래서 얼마를 지원을 하냐면 추가로 70억 달러. 그래서 5년 동안 운영비 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22년에 15억 달러, 23년에 26억 달러, 26년에 2억 달러 해가지고 운영비를 이제 메꿔주는 거죠.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하철은 건설도 그렇지만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 보조 없이 지하철을 운영한다 그러면 그 비용을 시민들이 감당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안 된다 하는 거는 뭐 저는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회에서 민생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까 이제 정치적인 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서민들이고 노인분들이 일종의 이제 이동 복지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복지 비용에 비해서 이 지하철 그 적자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 대신 그 편익은 사회적 편익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국회도 그렇고 집권당도 그렇고 야당도 좀 전향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 문제 해결에 나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동 복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환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좀 이득을 보는 부분도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고 또 사회적인 어떤 합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사회적인 합의는 뭐 언론에 보면은 세대 간 그 갈등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출연 앞두고 저희 아이하고 어제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역시 이제 젊은 사람들 생각은 저희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고 왜 우리가 노인들 교통비를 대야 되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보편적 복지 이런 것을 떠나서 도시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동을 해야지 뭔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가장 기본적인 이동권을 이제 보장을 해야 되는데 뭐 노인들 중에도 잘 사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노인들은 이제 직장 그만두고 사회적 약자일 수 있거든요. 아까 OECD 빈곤율 최저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좀 사회적인 그 타협이나 합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일단은 지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무임승차 나이를 올리는 것 밖에도 또 출퇴근 시간대의 할인폭을 낮춘다라든지 또 뭐 일정 소득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혜택을 줄인다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적자를 메우는 방법 중에 좀 어떤 것들이 적절할까요? 먼저 소장님. 일단 교수님께서는 이제 중앙 정부가 좀 나서야 한다라는 건데 사실 호주머니 돈이 쌈짓돈이에요. 중앙 정부 돈도 미래 세대 세금이고요. 물론입니다. 서울시도 비슷합니다.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지하철 문제는 6개 대도시의 문제예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구, 광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동권은 굉장히 보장되는 게 맞겠지만 이동권이라는 게 지하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버스도 있잖아요. 그런데 버스는 할인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노인 상간지호에 있는 분들은 한번 움직이기 위해서는 교통비를 내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특정 계층에 도시에 살았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대해서는 무상복지를 보편적으로 해주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자기 스스로 이 교통비를 내야 되는 부분에 역차별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지속 가능한 설계가 제일 중요해요. 복지라는 건. 한 번 하면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규정 없이 무조건 나이대만 되면 해주는 복지는 전 세계 하는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 소득이라든가 특정 시간대 제한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금은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출생률은 줄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평균 기대 여명은 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OECD 국가 가운데 여성 기준 기대 여명이 가장 큰 국가는 일본 다음으로 한국이고요. 예. 남성도 OECD 국가 가운데 4번째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오래 살고 있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 되면 지금은 적자가 서울시만 3천억 원이지 기타 6개 도시를 합치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부가 이 재원을 부담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정말 모든 복지의 기본 틀을 우리가 보편적 복지로 갈 것인가 선택적 복지로 갈 것인가의 어떤 이 핵심의 논의 이 틀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모든 문제를 다 세금으로 한다 그러면 앞서서 이제 신구 세대 갈등, 교수님 자제분조차도 비교적 넉넉한 집안에서 산 자제분들조차도 왜 우리가 교통비를 노인분들의 교통비를 우리가 떠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복지 연령,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좀 올리는 것도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5년에 한 살씩 올라가요. 그리고는 2033년부터는 만 65세부터 수령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올리고 기본적으로 그건 올라가되 그다음에는 뭐 바우처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편적 복지를 완전히 없앨 수가 없으니 바우처 제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월 5만 원이든 10만 원, 20만 원이든 차등 지급하는 방안 이런 걸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편적 복지 자체에 대한 어떤 수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좀 해주셨어요.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뭐 젊은 세대의 어떤 반발 목소리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어떤 계층 간의 갈등을 좀 부추긴다, 노인 포비아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얘기가 이제 들리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갈등은 좀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요. 뭐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간의 이제 그런 갈등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부추기는 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진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이런 지하철을 건설을 해놨는데 너희들은 그냥 쓰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합의나 타협이 필요하긴 한데 이렇게 보편적 복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부분적으로 갈 것인지 이런 거에 관해서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나라 도시들 보니까 대부분 무료로 하는 제가 이제 찾아본 바로는 런던은 무료입니다. 런던은 지하철을 건설한 지 200년이 넘었는데 다만 러시아워 아침에 9시 반까지는 50% 요금을 내고 9시 반부터 밤 11시까지는 이제 60세 이상은 시니어 프리덤 패스라는 걸 발급받아서 무료로 사용을 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도시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50% 정도 감면을 해주거나 일본 같은 경우 보니까 일본은 이제 실버 패스를 도시별로 가지고 있어서 1년에 1년 패스를 사는데 뭐 10,000엔짜리, 10,000원짜리, 그러니까 1,000엔, 뭐 5,000엔, 3,000엔 이런 거를 이제 끊어서 사용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도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은 노인 세대가 자신들의 어떤 권리를 향유하면서 일부분 이제 부담을 진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도 적자 해소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 지하철은요.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역시 이 적자는 피할 수 없고 지방정부 재정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짧게 2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인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까지 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도 주목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이 될 텐데 좀 적절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좀 가장 우선시해야 될지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소장님. 아마 저는 이번 논의의 최대 변수가 내년 총선이라고 봐요.
저는 용두사미가 될 것 같아서 어. 솔직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84년 이후에 계속해서 이 문제점이 지적이 돼 왔어요. 근데 어떤 정권도 선거 앞두고 이거는 고치지 않습니다. 문제만 의식하고 있을 뿐 노인분들조차도 노인 연령 상향해야 된다라는 기준에 동의하지만 앞서서 대한노인협회는 이거 왜 없애느냐. 그러면 더 오히려 노인 빈곤율을 더 가속화시키는다라는 논리로 얘기하면 그분들 표심을 생각하면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아요. 다만 이럴수록 후세 세대의 부담은 늘어난다는 사실이고요. 네. 또 하나는 보편적 복지는 사실 마약과 같아요. 한번 맞들이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고치기도 어려워요. 그런 걸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달콤하게 기초연금도 처음엔 뭐 20, 30만 원 하지 60%, 40% 얘기하다 갑자기 60에서 소득 하위 70. 점점 늘려가요. 그게 뭐야? 변곡점이 뭐냐? 선거예요. 예. 선거 시점마다 대상자가 막 늘어나면서 거의 보편적 복지 수준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어떤 선진국도 보편적 복지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하물며 스위스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시도하기 위해서 국민투표에 붙였어요. 100%다 월 200만 원 이상 드리겠습니다라는 조건에 대해서 국민 7, 80%가 반대했어요. 왜냐? 거기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기존에 있던 복지 제도를 전부 다 백지화하고 수정해야 됩니다라는 전제 조건 때문에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지 정치적으로 현재 표심만을 따라서 한다면 이제 알아요. 미래 세대들이 다 알아요. 20, 30대가 정치에 등을 돌리는 이유, 무조건 포퓰리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던지는 공약이 그게 폭탄이 돼서 이거에 지금 40년도 채 안 됐는데 돌아왔거든요. 예. 아마 굉장히 이번에 이걸 통과하지 못한다면 아마 20, 30대들 1990년대생은 지금 국민연금 못 받을 처지에 있거든요. 연금개혁, 교육개혁, 기초연금개혁, 복지개혁 지금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복지 예산이에요. 이걸 수정하지 않은 한 중앙정부는 거덜납니다. 예. 최 교수님 말씀 짧게 듣겠습니다. 예, 뭐 저도 이 정치적인 그 해결은 쉽지 않다라는 데 동의를 합니다. 동의는 안 하고 다만 그래도 정치 지도자들이 리더십 발휘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초입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자체도 이런 적자가 심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부 책임감을 가지고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뉴욕시 같은 경우 110억 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 교통 당국에서 한 그 화답은 뭐냐면 관리직 직원 1,900명에서 한 2,700명 정도 우리가 감축을 해서 비용을 절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아까 동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최근 5년 동안 그 직원들 인건비를 오히려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면서 이제 그 중앙 정부에 좀 도와달라. 예.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 이거 해결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근희 서울시립대 교수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